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제가 스튜디오를 가지 못해서 간단하게 3분간 브리핑 해드릴게요. 어제 고용 발표, 자 고용 지표 어제 제가 해드렸죠. 어제 밤 9시 30분에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밤 늦게 올려서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가격이 가장 중요한 발표입니다. 1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발표일지 몰라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당장 어떤 결과가 쫙쫙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예측해 드렸냐면 어제 미국 고용지표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하면서 뭘 보면 되냐면 25만 명만 보면 된다 그랬죠. 신규 고용자 수가 아까 고용지표에서 25만 명을 넘어서면 전원 호재를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미국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자 수가 25만 명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 미국의 경제는 분명히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만약에 25만 명이 만약에 미만으로 나왔다면 미국 경제도 튼튼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해결이 되나? 그것도 아니고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될 뻔한 겁니다. 근데 훌쩍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 이걸 왜 호재라고 보냐면 25만 명 넘어섰어요. 그러면 아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도 즉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7월에 이 뭐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을 텐데 우리가 이걸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어차피 커플링 동조화 되니까요. 신선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자이언트 스텝 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미국 고용 또 좋았다. 연준은 거침없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까? 아,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7월 자이언트 스텝은 75 베이시스 포인트는 뭐 확정된 거나 다름없죠. 이걸 예측했었고 왜냐면 고용이 좋았으니까요. 호조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은 금리 더 때려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더 올려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이제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도 괜찮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저희가 아까 예측했던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고용통계국이 8일 발표한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6% 같았고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고용자 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Non-farm 전월보다 3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전월과 비교한 게 아니죠. 예상치보다는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뜨거운 고용 시장이 경기 침체가 우려를 무너뜨렸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파른 임금 상승제도 진정되지 않았다. 전망치보다 약간 높은 전년 대비 5.1%.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서 중요하지 않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은 지난달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0.7%포인트 이상 단행할 정도로 거침없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좋으면 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사라지죠. 그죠? 금리 상승 우려로 주가 급락 등 충격이 발생 중인 시장의 악재다. 일반적인, 저는, 맞아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방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주식판에 오래, 짧지 않은 주식 인생을 살면서, 그 짧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신선함이거든요. 신선하지 않으면 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우려로 급락 등, 그러니까 금리 상승 우려로 주가 급락, 이건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한 대 맞았잖아요. 빅스텝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0.5%포인트나 올린대요. 50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린대요. 빅스텝이네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냥 주가 급락했죠. 근데 또 있어 보니까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한대요. 그죠? 7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75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와, 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한 번 더 주저앉았습니다. 리플로 지금 리플 주저앉았잖아요. 그 다음 더 충격적이려면 뭐가 해야 되나요? 울트라 스텝, 울트라가 와야 됩니다. 근데 울트라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울트라 스텝을 한 방에 간다는 것은 그냥 미국 증시 작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증시 아마 완전히 망가지면 그거 복구하기 힘들걸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하죠. 그럼 결국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빅 스텝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여기서 빅 스텝을 해버리면은 난리 나겠죠.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이 의외로 절정이네,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는 악재인가? 얼른 봤을 때는 악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했을 때 그때는 미친 듯한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신선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미친 듯한 충격을 받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바로 회복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신선한 재료가 사라졌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신선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심스러운 의견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이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7월, 8월, 9월 늘 말씀드리지만 서서히.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이렇게 발표해도 바로 나스닥이 바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암호화폐판도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막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 늘 현명합니다. 그리고 늘 미래지향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지레 겁을 먹을 때가 많지만 알고 보면 결국 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루트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불안하니까 심리대로 초반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세의 흐름은 굵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시죠. 일단 저는 이 정도로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쪽을 예측했었고 이쪽에 되길 바랐는데 다행이고요. 금리가 오르니까 이런 자산 시장에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신 있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건 지켜볼 일이다. 두고 볼 일이다. 7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저는 7월 상방을 예측합니다. 감히 예측합니다. 이거는 그 거시 경제를 잘 보시면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과 암호화폐가 올해는
제도권 초입 단계에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커플링,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미국 나스닥과 동조화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올해 손 뗐을지도 몰라요. 올해.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저는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이 전화 위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과 계속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화는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건 도박입니다. 도박을 왜 하죠? 전 도박할 생각 없어요. 다만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움직임은 앞으로 지켜보면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4A 구간인데 한번 일단 7월 지금 며칠인가요? 오늘 7월 9일이잖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랑 내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